손흥민이 해냈습니다. 그는 3골에 모두 관여하며 토트넘을 유로파리그 8강으로 이끌었습니다. 압박, 스피드, 패스, 경기 운영, 리더십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없었다면 토트넘은 이미 탈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고 전설적인 활약을 펼치며 팀을 기적적으로 살려냈습니다.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에서 알크마르에게 0대1로 패배하며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미 리그에서는 13위까지 추락했고 FA컵과 카라바오컵에서도 탈락하면서 무관 시즌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로파리그는 토트넘이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1차전 패배로 인해 홈에서 반드시 2골차 이상의 승리를 거둬야만 8강에 진출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패배하면 손흥민의 유럽 대항전 도전도 끝이었습니다. 팬들은 불안했고 언론들은 이제 토트넘의 시즌은 끝났다라는 말까지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장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기적같은 8강 진출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전부터 모든 비난과 부담을 홀로 짊어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도 이제 한계다, 토트넘은 세대 교체를 해야 한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묵묵히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들어선 순간 그는 모든 걸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반전부터 그는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압박과 빠른 돌파, 날카로운 패스로 알크마르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전반 26분 손흥민의 강한 압박이 상대 수비진의 실수를 유도했고 이 공이 도미닉 솔랑케에게 연결되며 윌손 오도베르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토트넘이 완전히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후반 3분 손흥민은 또 한 번 마법을 보여줍니다.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은 빠른 돌파로 상대 수비 3명을 끌어들이며 메디슨에게 완벽한 패스를 연결했고 메디슨이 이를 골로 마무리하며 토트넘은 2대1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불안한 수비는 또다시 실점을 허용하며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반 막판 그는 마지막까지 압박과 돌파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윌손 오도베르가 멀티골을 기록하며 3대2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난 후 영국 언론들은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BBC는 손흥민이 없었다면 토트넘은 탈락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그의 활약을 조명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 경기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팀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경기였다라며 팀원들에게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트넘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은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팀을 구해낸 경기였습니다. 그는 3골에 모두 관여하며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고 주장으로서 토트넘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팀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싸우며 팀을 8강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현재 토트넘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리그에서 부진을 거듭하며 13위까지 추락한 토트넘은 사실상 유로파리그 우승을 노리는 것 외에는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FA컵과 카라바오컵에서도 탈락하면서 팬들은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선수단 내부에서도 혼란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맞이한 16강 2차전은 그야말로 운명의 경기였습니다. 1차전에서 0대1로 패배한 토트넘은 반드시 2골 차 이상의 승리를 거둬야만 8강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었을 때 토트넘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격은 답답했고 알크마르는 강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이 경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손흥민의 투혼이 없었다면 이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토트넘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한 성적 부진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번 시즌 내내 핵심 선수들의 줄부상이 이어지면서 스쿼드는 점점 더 약해졌고 구단의 부상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리그에서 가장 많은 부상 이탈자를 보유한 팀 중 하나이며 핵심 선수들의 부재가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시즌 들어 판더벤, 메디슨, 솔랑케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전력 공백이 뚜렷해졌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손흥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올 시즌 내내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에서 1월 아시안컵을 치르고 돌아온 뒤에도 그는 거의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며 팀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는 크고 작은 부상을 안고 경기에 나서는 일이 잦아졌으며 이번 시즌에도 허벅지 부상 등을 겪으면서도 팀을 위해 쉬지 않고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토트넘이 그를 제대로 관리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영국 언론에서도 토트넘의 부상 관리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일부 선수들은 구단 의료진보다 개인 트레이너를 더 신뢰하는 상황입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최근 인터뷰에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물리치료사들이 나를 회복시켜줬다라고 말한 것 역시 토트넘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역시 경기 후 개인 트레이너를 통해 회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구단 의료진의 관리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술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스타일은 빠르고 강한 압박을 기반으로 한 전방 공격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술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강한 체력과 철저한 로테이션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토트넘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선수층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 선수들이 계속해서 부상을 당하는 이유 중 하나도 무리한 경기 일정과 과부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손흥민 역시 그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팀 내부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선수단과 감독 그리고 구단 운영진 간의 불협화음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즌 중반 토트넘의 스포츠 과학 책임자가 감독과의 갈등 끝에 팀을 떠난 사건은 구단 내부의 조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의료진 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으며 결국 선수들의 부상 관리와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이면서 손흥민은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어야 하지만 정작 팀은 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현재와 같은 운영을 지속한다면 손흥민이 계속해서 팀을 지킬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이 끝난 후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하지 못한다면 그는 또다시 무관의 한을 이어가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세계의 정상급 선수이며 빅클럽들이 그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더 큰 무대에서 우승을 노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손흥민이 이적을 결심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32세로 선수 생활의 마지막 전성기에 접어들었으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토트넘이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구단 운영이 계속해서 흔들린다면 손흥민이 팀을 떠나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경기 내내 최선을 다하며 토트넘이 여전히 싸울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경기는 그가 계속해서 홀로 팀을 짊어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이 진정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손흥민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일 것입니다. 더 나은 팀에서 더 큰 무대에서 우승을 노리는 것. 과연 손흥민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토트넘은 그가 떠나기 전에 변화할 수 있을까요?